요즘 들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진 않으세요? 조금만 과식해도 가슴이 답답하거나 식후에 배가 쉽게 불편해지는 느낌 혹시 있으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위장은 점점 예민해지고 예전처럼 아무거나 막 먹어도 괜찮은 시절은 지나갑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소화력도 떨어지고 장 기능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몸이 먼저 알려주죠. 이럴 때 우리 식탁에 너무도 흔하게 올라오는 한 가지 채소가 사실은 속을 달래고 위장을 부드럽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면 어떨까요? 바로 배추입니다. 배추요? 그냥 김치 담글 때 쓰는 채소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배추가 사실은 위장을 편안하게 하고 염증을 줄이며 면역력을 높이는 데까지 도움을 주는 시니어 건강에 꼭 필요한 채소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배추를 너무 익숙하게 대하다 보니 그 속에 숨어있는 건강 효과를 제대로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배추는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우리 몸을 지켜주는 천연의 방패이자 보호막 같은 존재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늘 먹는 그 배추가 어떻게 60대 이후 건강에 깊은 영향을 주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가 보겠습니다. 배추 그냥 김치용 채소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 다시 보셔야 합니다. 사실 배추는 60대 이후의 건강을 다방면으로 돕는 천연 건강식품이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배추가 시니어 건강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장 보호와 소화 촉진입니다. 배추에는 뮤신앤 뮤시아인이라는 점액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위벽을 코팅하듯 감싸주어 위산으로부터 위장을 보호하고 소화불량이나 위염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속이 자주 쓰리거나 소화력이 떨어진 시니어에게는 아주 유익하죠. 두 번째, 항염 작용과 면역력 강화입니다. 배추에는 비타민C, 베타카로틴, 셀레늄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체내 염증을 줄이고 면역세포의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감기, 염증성 질환, 각종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환절기나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 시기에 꼭 필요한 채소입니다. 세 번째, 혈관 건강과 혈압 조절입니다. 배추는 칼륨이 풍부해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해줘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걱정되는 분들께 특히 추천할 수 있는 식품이죠. 네 번째, 뼈 건강과 골다공증 예방입니다. 배추에는 칼슘과 마그네슘, 비타민 K도 함유되어 있어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 손실을 막아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시기의 여성 시니어분들에게 특히 유익한 채소입니다. 다섯 번째, 항암 효과입니다. 배추를 비롯한 십자화과 채소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체내에서 항암 물질인 이소티오시안산염으로 전환되어 세포의 돌연변이 억제 및 암세포 성장 억제에 작용합니다. 특히 위암, 폐암, 대장암 예방에 좋다는 연구도 있을 정도죠. 이처럼 배추는 매일 먹는 채소 중에서도 시니어 건강에 맞춤형 효과를 가진 착한 식재료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배추, 우리 일상에서는 어떻게 챙겨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3번 실생활 적용법에서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배추가 그렇게 좋다니 매일 김치만 먹으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조금 더 다양하게 활용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배추는 조리법에 따라 영양소의 흡수율도 달라지고 부담 없이 꾸준히 먹을 수 있는 방법도 많기 때문이죠. 첫 번째, 배추 된장국이나 배추 된장찜입니다. 배추를 부드럽게 익히면 섬유질이 부드러워져 위에 부담이 적고 소화가 잘 되는 형태로 변합니다. 특히 된장과 함께 끓이면 장 건강과 면역력에 이중 효과를 줄 수 있어 60대 이후 위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 좋은 식사 옵션입니다. 두 번째, 배추 겉절이나 생채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익히지 않은 생배추는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살아있는 상태로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겉절이나 샐러드 형태로 가볍게 먹는 것도 좋습니다. 단,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찰 수 있으니 익힌 것과 번갈아가며 균형 있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배추찜이나 배추쌈으로 즐기는 방법입니다. 배추를 살짝 찌거나 데쳐서 쌈으로 활용하면 씹는 식감은 살리고 소화는 편하게 도와주는 완벽한 건강식이 됩니다. 특히 두부나 들기름을 곁들인 쌈은 위에도 좋고 포만감도 뛰어나
다이어트나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배추 주스나 스무디 형태로 갈아 마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생배추와 사과, 당근 등을 함께 갈아 마시면 속이 더부룩할 때나 입맛이 없을 때 상쾌하게 마실 수 있고 장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천연 식이섬유 음료가 됩니다. 다만 주스 형태로 마실 땐 너무 차갑지 않게 실온에서 섭취하는 것이 위장에 부담이 적습니다. 다섯 번째, 배추를 활용한 김치도 건강식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염분 함량이 높은 김치는 하루 섭취량을 조절해 소량씩 드시는 것이 좋고 백김치나 저염김치로 대체하면 발효의 이점은 살리면서 나트륨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배추는 조리법만 바꿔도 맛도 다양하고 소화도 편한 시니어 맞춤형 식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배추에 대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속설들. 과연 사실일까요? 아니면 오해일까요? 4번 속설 OX 퀴즈에서 재미있게 풀어가 보겠습니다. 배추에 대해 그동안 익숙하게 들어왔던 이야기들, 과연 진짜일까요? 아니면 반쯤은 오해일까요? 지금부터 OX 퀴즈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추는 수분만 많고 영양은 없다. 이 말 X입니다. 배추는 약 95%가 수분이긴 하지만 그 속에 비타민C, 칼륨, 칼슘, 베타카로틴, 폴리페놀 같은 시니어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특히 항산화 작용과 면역력 강화, 위장 보호 기능은 결코 무시할 수 없죠. 두 번째, 배추는 날로 먹어야 영양이 산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생배추에는 비타민C가 살아있어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지만 배추를 익히면 식이섬유가 부드러워지고 위에 부담이 줄어들어 소화가 더 잘 됩니다. 또한 글루코시놀레이트 같은 항암 성분은 조리 시 더 활성화되기도 하죠. 세 번째, 배추는 김치로만 먹는 게 제일 좋다. 이 말은 X입니다. 김치는 훌륭한 발효식품이긴 하지만 소금과 젓갈이 들어가 나트륨 섭취량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겉절이, 찜, 국 등으로 다양하게 먹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선택입니다. 네 번째, 배추는 겨울에만 먹는 채소다. 이 말도 X입니다. 배추는 사계절 내내 재배되고 유통되며 특히 여름철 위장 보호, 가을철 면역 강화, 겨울철 감기 예방에 두루 좋은 작용을 합니다. 계절 상관없이 꾸준히 챙겨 먹을 수 있는 연중 건강 식재료입니다. 이처럼 배추에 대한 속설 속에는 사실도 있고 오해도 있다는 것 오늘 정리되셨죠?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배추에 대해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잘못된 상식들을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5번으로 이어갈게요. 배추는 너무 익숙한 채소라서 오히려 그 진짜 가치를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배추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들을 하나씩 바로잡아 볼게요. 첫 번째 오해, 배추는 김치로만 먹는 채소다. 이건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물론 김치는 훌륭한 발효식품이지만 배추는 생으로 익혀서 데쳐서 찜으로 국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기능 채소입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시니어분들에게는 김치보다 덜 자극적인 조리 형태가 더 적합한 경우도 많습니다. 두 번째 오해, 배추는 무기질이 거의 없다. 사실 배추에는 칼슘, 칼륨, 마그네슘, 인 등이 고루 들어 있습니다. 특히 칼륨은 혈압 조절, 칼슘과 비타민 K는 뼈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미네랄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배추는 속 깊은 영양소를 품고 있는 채소입니다. 세 번째 오해, 배추는 소화에 부담이 된다. 배추의 식이섬유는 생으로 많이 먹을 경우 소화력이 약한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익히거나 데쳐서 먹으면 섬유질이 부드러워지고 위장을 편안하게 도와줍니다. 즉, 조리법만 잘 선택하면 오히려 소화 기능을 도와주는 채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오해, 배추는 많이 먹으면 속이 찬다. 배추가 수분 함량이 높아 속이 찬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냉장 상태에서 차갑게 먹거나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 따뜻하게 익혀서 먹거나 소량씩 자주 먹는 방식이라면 속이 찬 느낌 없이 부드럽고 편안한 소화 작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오해, 배추는 겨울에만 건강에 좋다. 배추는 사계절 채소로 계절마다 다른 건강 효과를 줍니다. 여름엔 탈수 방지와 위장 진정, 가을엔 면역력 강화, 겨울엔 감기 예방과 항염 효과, 봄엔 간 해독과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즉, 언제 먹어도 몸에 좋은 착한 채소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배추는 그저 김치용 채소가 아니라 시니어의 삶을 부드럽게 지켜주는 건강의 조력자입니다. 그럼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더 커질까요?
6번 음식 궁합 정보로 이어가겠습니다. 배추 그냥 혼자 먹어도 좋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건강 효과가 배로 커질 수 있는 채소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음식 궁합을 잘 맞춰야 흡수율도 높아지고 위장 부담도 줄어들며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죠. 첫 번째 궁합식품은 된장입니다. 배추를 된장국이나 된장찌개에 넣어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완벽한 조합이 됩니다. 된장의 발효균과 배추의 식이섬유가 만나 유익균을 늘리고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는 이상적인 콤비죠. 두 번째 두부와의 조합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고 배추에는 비타민 K와 마그네슘이 있어 함께 먹으면 뼈 건강과 근육 유지에 도움을 주는 균형 잡힌 식단이 됩니다. 특히 배추쌈에 두부를 싸서 먹는 방식은 위에도 부담 없고 포만감도 뛰어나 혈당 조절에도 유익합니다. 세 번째는 들기름이나 참기름입니다. 배추를 무치거나 볶을 때 들기름을 살짝 넣어주면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율이 높아지고 위장을 따뜻하게 해주는 작용도 합니다. 시니어분들께는 특히 기름을 활용한 조리법이 더 부드럽고 속이 편안하죠. 네 번째 마늘이나 생강과의 궁합입니다. 배추 특유의 수분감과 마늘의 항균 성분, 생강의 항염 효과가 만나 면역력 강화에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몸이 으슬으슬할 때 배추 된장국에 마늘과 생강을 넣어 끓이면 진정 효과가 탁월합니다. 다섯 번째 고구마나 현미와의 조합입니다. 배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고구마나 현미는 천천히 소화되는 복합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같이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면서도 포만감이 오래가고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처럼 배추는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궁합이 맞는 음식과 함께할 때 훨씬 큰 건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배추도 혹시 주의해서 먹어야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7번 섭취 시 주의사항에서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배추라도 건강 상태나 섭취 방식에 따라 주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위장 상태, 약물 복용 여부 등을 고려해 조금 더 세심하게 접근해야 하죠. 첫 번째, 위장이 약하거나 소화 기능이 떨어진 분은 생배추를 과도하게 먹지 말아야 합니다. 배추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조직이 단단한 채소라 생으로 많이 섭취할 경우 복부 팽만감이나 트림, 가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살짝 데치거나 익힌 상태로 드시는 것이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두 번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계신 분은 생배추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추를 포함한 일부 십자화과 채소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있어 요오드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물론 익히면 대부분 해소되므로 조리 후 섭취하면 안전합니다. 세 번째, 저혈압이 있는 분은 과도한 칼륨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배추는 칼륨이 풍부한 채소라 나트륨 배출에는 좋지만 저혈압이 심한 경우 너무 많이 먹으면 혈압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루 한두 끼 정도 적당량으로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네 번째,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비타민 K 섭취를 조절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항응고제와 파린 등을 복용 중인 분들은 비타민 K가 풍부한 배추 섭취가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섯 번째, 장기간 보관한 배추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추는 시간이 지나면 수분이 빠지고 일부 영양소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겉잎이 누렇게 변했거나 심해서 쓴맛이 강할 경우 되도록 겉잎은 제거하고 속잎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배추는 시니어 건강에 유익하지만 개인 건강 상태에 맞춰 섭취량과 조리법을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떠한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배추와 우유를 함께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져 장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더라. 배추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우유는 유당을 포함한 동물성 식품이죠.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위장이 민감한 시니어분들에게 복통이나 설사, 복부 팽만감을 일으킬 수 있어 만성 장염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에겐 특히 피해야 할 조합입니다. 두 번째, 배추와 밀가루 음식을 자주 함께 먹으면 소화불량과 장무력증이 생긴다더라. 칼국수, 전병, 만두 같은 밀가루 음식은 위에 오래 머물고 배추의 식이섬유는 장을 자극하기 때문에 이 둘을 과하게 함께 먹다 보면 장이 피로해지고 가스가 차며 만성 소화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배추김치와 짱국을 함께 먹으면 고혈압과 심장병 위험이 커진다더라. 배추김치만으로도 염분이 충분한데 된장찌개나 국물 요리가 짜면 나트륨 과다 섭취로 혈압이 치솟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가족력이 있는 시니어분들에겐 정말 주의해야 할 식사 조합입니다. 네 번째, 배추 샐러드에 과일 주스를 곁들이면 복분행증으로 설사나 소화장애가 올 수 있다더라. 둘 다 찬 성질을 가진 음식이라 속이 찬 체질의 분들에겐 배를 싸하게 만들고 소화효소 분비를 방해해 소화불량, 식욕저하, 냉증성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배추는 언제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할지 섭취 타이밍 및 권장량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배추는 일상에서 자주 먹는 채소지만 언제 먹고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위장 상태와 흡수력을 고려해 섭취 타이밍과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죠. 먼저 섭취 타이밍입니다. 배추는 아침이나 점심 식사에 포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공복에 찬 상태의 생배추를 많이 먹으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가볍게 데치거나 익힌 형태로 따뜻한 음식에 곁들여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엔 배추된장국 한 그릇, 점심엔 배추쌈에 두부나 계란을 곁들인 식사, 저녁에는 겉절이나 찜 형태로 소량 섭취하는 방식이 가장 적절합니다. 또한 배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이 높기 때문에 과식 방지와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며 소화력이 떨어진 시니어에게는 밤늦게보단 낮 시간에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게 적당할까요? 일반적으로는 하루 한 줌 분량의 배추 잎 약 7만 100지 정도면 충분합니다. 김치로 드신다면 하루 12쪽 정도, 익힌 배추는 한 끼에 14포기 이하로 소량씩 자주 나눠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같은 배추라도 조리법을 매일 바꾸면 질리지 않고 꾸준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된장국, 내일은 쌈, 모레는 겉절이 이렇게 다양하게요. 중요한 건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배추는 꾸준함이 효과를 만드는 채소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배추 그냥 김치 담글 때만 쓰는 채소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부터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흔하고 소박한 채소 하나가 60대 이후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으니까요.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되고 몸이 자꾸 무겁게 느껴질 때 비싼 보양식보다 먼저 떠올려야 할 식재료가 바로 배추일지도 모릅니다. 부드럽게 속을 감싸주고 염증을 줄이고 뼈를 든든히 하고 면역력을 북돋아주는 배추는 우리가 모르게 늘 곁에서 몸을 보살펴 왔습니다. 그저 흔해서 너무 익숙해서 고마움을 몰랐던 존재일 뿐이죠. 오늘 저녁 김치만 말고 된장국, 배추쌈, 겉절이 중 한 가지라도 상에 올려보시면 어떨까요? 그 작은 변화가 내일 아침 속 편안한 하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약이나 음식이 아닌 익숙한 것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때 지켜지는 것 아닐까요? 오늘도 나의 건강을 위한 작고 따뜻한 실천, 배추 한 장으로 시작해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건강 식재료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눌게요. 언제나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